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예,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예,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원전 관련주 있죠? 네, 원전 관련주를 좀 가지고 네, 최근 이틀 동안 네, 눌림목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원전 네, 관련주를 가지고 눌림목 분석을 좀 해서 비교 분석을 좀 해서 그죠? 네, 공부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 얘기는 뭐 잠깐 해드릴 건데 중요한 시황 얘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거 먼저 얘기해드리고 또 공부를 좀 해보죠. 오늘은 이제 저녁 방송 때는 월마트 얘기할 거거든요. 월마트. 그래서 낮에 회원들한테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왜 뜬금없이 월마트 얘기를 하느냐 이럴 수 있는데 들어보시면 아마 기가 막히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짧게 해드리고 그리고 기법 강의 이어가도록 하죠. 기법 강의로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배우는 시간으로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일단은 이제 그 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끝났어요. 잠깐만,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 마감했는데 어제 미국 증시 다우지수는 뭐 0.17% 소폭 상승 마감했지만 나스닥은 1% 넘게 이제 급등 마감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이제 그동안 많이 괴롭혔던 이제 그 인플레이션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좀 많이 되고 있죠, 그죠? 뭐냐면 지난번에 여기에요. 나스닥이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이었죠.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 보시면 미국이 7% 급등했잖아요, 그죠? 그때 미국이 7% 급등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 결정할 때 가장 신뢰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하는 CPI,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증시가 7%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추가 급등을 했고, 자 그리고 여기 어제 미국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날 여기 또 뭐가 발표가 됐냐면 PPI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요게 발표를 했는데 요것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둔화되는 게 맞다. 이제 요런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죠? 사실은 원래 드러나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방금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썼지만 우리를 괴롭히던 그 악재들이 이제 하나 둘씩 거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제 나스닥 지수도 급등했어요. 네, 급등을 해서 잘 가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지금 저기 G20 저기 정상회담 그 정상회의를 좀 하고 있죠. 하고 있었죠. 근데 그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대규모 이제 미사일을 또 공습을 했거든요. 미사일. 그래서 한 100여 발 정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러시아 쪽이 우크라이나 쪽에. 근데 그것까지야 뭐 우리가 늘 뭐 저기 하던 거니까. 근데 뭐 보던 거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미사일을 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하고 이렇게 국경이 있거든요.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인데 폴란드 국경 마을에 미사일 2발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좀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거든요. 왜냐면 폴란드는 잘 아시겠지만 나토 그리고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유럽 전체 아니면 나토 회원국 전체가 그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진 게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진 게 맞으면 이거 좀 심각한 외교 문제, 그 다음에 군사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막 뭐예요? 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막 하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침에. 그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하락하고 사료주,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주 이런 것들 막 급등했단 말이에요. 급등까지는 아니라 급등했죠. 사료주는 급등했으니까. 예, 어서 오세요. 네. 막 오르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게 러시아가 잘못 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폴란드에 떨어져서 미사일 2발이 떨어져가지고 2명이 죽었대요. 근데 이게 러시아가 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쏜 거랍니다. 이게 이제 언제 기사가 나왔냐면 장 끝나기 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2시 넘어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네. 또 이것 때문에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러시아가 폴란드에 미사일 쐈대.
이러다가 또 3차 세계대전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 꼭 나와요. 네. 그냥 우크라이나가 잘못 쏜 거랍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뭐 그냥 넘어갈 거예요. 네, 넘어갈 걸로 보이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뭐 그냥 특별하게 지금 증시에 이렇게 큰 악재나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언론에서는 맨날 경제가 안 좋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늘상 하는 얘기고, 그죠?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은 되게 좋은 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안 내려가죠. 붕 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장중에 쭉 하락하다가 마이너스 1.3%까지 하락하다가 끝날 때는 꼬리 감고 올렸어요. 좀 약간 하락할 수는 있어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떨어질 수는 있는데 아무튼 아주 잘 버티고 있어요. 네. 좀 내려와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그죠? 네. 악재가 악재로 반응은 안 하고 반영이 안 되고 잘 떠 있고 대형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서 좀 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 개별주들 낙폭관이 심했던 개별주들이 지금 불이 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개별주들이 이제 원래 개별주나 뭐 테마주들은 아무리 급등을 해도 지수가 안 올라와요.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마이너스로 끝났죠. 근데 저러면은 오늘 종목들도 많이 빠졌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지수가 저렇게 하락으로 끝나도 개별주 쪽에서 올라온 거 많아요. 근데 올라온 게 많은데 지수가 왜 저러나요? 왜겠어요?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아무리 상승을 해도 지수에 영향을 못 끼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최근이 아니라 올해 내내 개별주들 주식들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주가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중소형 개별주들 시가총액이 적은데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었으면은 시가총액이 얼마나 더 작아졌겠어요. 그러니까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염두를 해두고 이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주식시장은 좀 편안한데 어디에요?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 쪽은 지금 엉망이에요. 차트는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보여드릴까요? 네. 어느 정도로 엉망이냐면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지금 가상화폐 쪽 대표하는 적인데 이게 요거 그림 잘 보이시면은 1번 찍어주시고요.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자, 보시면 어때요? 최근에 여기 무슨 가상화폐 거래소 큰 데 하나 FTX인가? 거기 뭐 파산했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급락했거든요. 주식시장 저점이 여기였어요. 이건 가상화폐 차트인데 주식시장 저점이랑 여기랑 거의 똑같았다고요. 근데 주식시장은 이제 바닥 찍고 막 올라와서 안 내려가죠, 그죠? 근데 코인은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여기 전저점을 깨면서, 그죠? 차트를 잘 보세요. 전저점을 깨면서 이렇게 박살이 났죠. 그리고 잠깐 올라오는 듯 하다가 또 박살나고 또 살짝 반등하지 않았어요. 살짝 올라오는 것 같은데 또 떨어질 듯 말 듯 이러고 있어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코인은 하지 마세요. 코인으로 이제 돈 벌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도로 반납해요. 주식으로 이제 돈을 잘 벌릴 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 욕심내시거나 그러면은 반납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수익 난 걸 그대로 반납해요. 네, 그럴 때가 있는데 코인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코인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참고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 그만큼 이제 주식시장이 좋다는 얘기예요. 네. 안정이 지금 많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편안하게 주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그 차트도 좀 보세요. 아셨죠? 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눌림목 기법 강의 한다고 막 그러면 되게 많이들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기법 강의 한다는 그 뭐예요? 심리 얘기는 조금 이제 줄이고, 그죠? 많이 줄이고, 기법 강의 좀 할게요. 테마주기 많이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줄었어요. 어디 가셨을까? 네.
그죠? 네, 기법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눌림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수익을 원활하게 이렇게 돌리면서 내는데 요즘에 보면 좀 그래요. 응? 많이들 지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지쳐 있으면 본인 손해예요. 그죠? 네. 아무리 힘들어도 그죠? 내색하지 말고 툭툭 서고 일어나셔야지. 힘들다고 그냥 어깨 쭉 힘 빼고 막 그러고 있으면 그냥 신경 안 쓰고 방치하고 있으면 나중에 돈 못 벌어요. 응? 주식은 들고 있는데 돈은 딴 사람이 벌어. 아셨죠? 네. 자, 그 얘기 다음에 또 하고 뒤에서 또 하고. 자, 그 다음에 월마트 얘기해 드릴게요. 월마트. 여기 라이브 회원들 오늘 오후 저녁 방송도 들어와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낮에 했던 얘기 여기 잠깐 할게요. 여기 문자반 회원들도 좀 챙겨야 되니까 한 10분 안에 끝낼게요. 월마트 얘기. 오전에 했던 얘기야 아침에. 오늘 아침에 라이브 회원들 방송할 때 아침 9시 시작하자마자 처음 시작했던 얘기가 월마트 얘기거든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월마트 얘기를 했었는데 월마트 얘기가 뭐냐면 자, 그 지수를 보시면요. 올해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이게 이제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가 여기 작년 8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작년 8월입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해 나스닥이나 대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부터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무튼 1월 달부터 보실게요. 1월 달부터 미국 금리 인상 이제 첫 금리 인상 3월 달에 했으니까 여기. 그거 앞두고 급락을 한번 했어요. 원래 미국이 이제 제로 금리 정책을 펼치다가 첫 금리 인상 하기 전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폭락이 한번 들어와요. 거의 그래요. 들어왔죠? 거래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살짝 들어서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죠? 여기 보시면 3, 4, 5월 달에 거래가 많죠? 코스피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1월 달에 찍어놨던 저점이 여기였었어요.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1월 달에 나스닥 폭락할 때 찍어놨던 저점이 여기였거든요. 근데 여기를 전저점을 건드린 게 언제예요? 5월 달에 건드려요. 5월 중순쯤에 5월 한 20일 전후 그때쯤 건드려요. 중순 전후로. 처음에 5월 한 10일쯤에 건드렸다가 그 다음에 5월 20일쯤 또 끌고 내려와요. 그리고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한 달에 갖고 폭락했고 9월 달에 폭락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정상적인 그냥 하락. 근데 5월 달에 보시면 툭 치면서 전저점을 깼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골치 아파졌던 거예요. 낮에도 이제 그런 얘기했지만 올해 그 3월 달에 그 2월 말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솔직히 돈을 벌었어요. 뭐 옛날처럼 작년처럼 막 떼돈을 번 건 아닌데 그래도 인플레이션 수혜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도 5월 달 이후로는 수익 내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무방에서도 사료주 같은 거 얘기 많이 해드려서 여러분들 제 방송 듣고 따라해갖고 수익들 많이 내셨지 않습니까? 고맙다고 저기 댓글 다시는 분들 연락 온 분들 많아요. 메일도 많이 하고 시황 잘 잡아줘서 고맙다고. 근데 이제 6월달 폭락 나오고 나서부터는 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5월 중순부터 이게 수익이 안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이 당시에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나스닥이 5월달에 여기서 꼬꾸라집니다. 잘 보세요. 나스닥을 잘 보셔야 돼요. 코스피는 이미 좀 떨어진 게 있어서 덜 떨어졌는데 여기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후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3월달에 했으니까 자, 금리 인상 전 저점이죠. 여기를 강하게 깼단 말이에요. 강하게 깨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시간이 이제 우리한테 찾아온 거죠. 그리고 맨날 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뭐 경제 망한다. 맨날 그때 뭐라 그랬어요?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요즘에 이런 단어도 안 나오죠? 맨날 TV에 나왔잖아요. S의 공포 이래가지고. 이 시작이 뭐였는 줄 아세요? 월마트였어요. 월마트. 그 중에 하나가 월마트. 보시면 월마트를 왜 얘기하냐면 월마트가 갑자기 월마트 뭐 하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월마트를 차트를 보시면
월마트가요. 코로나 이후 이게 그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마트 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 잘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신고가를 내면서 잘 가고 있었어요. 이게 올해 4월 달이에요. 이 박스권을 뚫고 랄라랄라랄라 이러면서 막 신고가를 막 가고 있었어요. 막 수직으로 막 들면서 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월마트가 갑자기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버벅거리더니 팍팍팍 그러면서 보세요. 5월 17일날 11% 급락, 그 다음날 추가로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그 다음날은 6% 급락, 5월 18일이고요. 그리고 며칠 더 떨어져요. 160달러에 있던 주식을 110달러까지 끌어내립니다.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개파락 진하게 하면서 급락을 해요. 이유가 뭐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때 나스닥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3% 4%씩 폭락했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얘기하세요. 자, 보시면 뉴욕 마감 시황인데 뉴욕이 다우지수 3%, 나스닥은 4% 폭락했다는 거. 왜? 미국을 대표하는 월마트 같은 이제 소매업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대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막 폭락했어요. 타깃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뭐 25% 폭락했고 월마트도 폭락하고 메이시스 뭐 콜스인가? 뭐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이소랑 비슷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내 지금 헷갈리는데 여기가 막 같이 급락했다는 거예요. 왜 급락을 해요? 급락하는데 뭐라고 포장했겠어요?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앞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가 올 거라고. 그래서 월마트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여기 CEO도 나와서 그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막 폭락을 시켰거든. 이게 그 SA 공포 있죠? 스태그플레이션. 그 공포, 그거의 시작이 이거였던 거예요. 월마트. 이해가세요? 이해되셨어요? 일반 한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십니까? 이거였던 거예요. 응? 이게 올해 5월 달이거든요. 5월 19일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5월 18일 날 떨어졌는데 그 다음 날 우리나라 이제 시험 나오니까, 그죠? 5월 중순쯤이죠? 이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으면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시카고 이게 뭐야? VIX 공포지수 있죠? 공포지수가 18% 급등했다는 거야 그날. 월마트나 이런 거 막 폭락하니까 놀래가지고 막 18% 공포지수가 18% 폭등했다고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폭등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꼭 나온다니까요. 과거 금융시장 버블을 여러 차례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거물 투자자 제레미 그랜서. 그러니까 뭐예요? 올라가는 걸 맞힌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를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어디 방송에 출연해서 최근 주식시장은 2000년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시작됐다. 표면적으로 이번 버블은 미국의 기술주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2000년과 매우 많이 닮았다. 제가 약간 오버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 무섭죠? 얘라고 무서워 주식하겠어요 이거? 2000년 그때 나스닥 지수가 어땠냐면 보여드릴게요. 주식을 잘하고 싶으시면 뉴스를 안 보셔야 돼. 자, 얘기가 좀 길어지겠네요. 10분 이상 하겠습니다. 2000년 IT 버블이 뭐냐면요. 미국 증시가 1987년 블랙 먼데이 어느 날 뜬금없이 월요일날 폭락했거든요.
맨날 블랙 먼데이 뭐 이런 얘기하죠. 이게 1987년이에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폭락하고 그리고 그게 바닥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러고 나서 계속 올라왔어요. 올라오다가 2000년 여기 보시면 말에 막 그죠? 네. 날르죠? 이게 닷컴 버블 이거라고요. 여기랑 똑같다 이거예요.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웃음밖에 안 나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다 이 소리 한 거.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 사람이.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근데 아까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때와 다른 점은 지금이 더 심각하다 그 소리 한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그죠? 네. 그래 그때부터 이제 나스닥 지수 폭락하고 우리나라 개별주 테마주 다 폭락하고 막 안 좋았던 거예요. 그게 여기라고요. 여기. 그 시작이 월마트라니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타깃이라는 회사가 먼저 빠지긴 했는데 같이 빠졌어요. 월마트. 타겟이라는 회사는 잘 모르시니까 미국 회사인데 월마트.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줄 아세요? 아니 5월달 얘기 지금 왜 하세요? 왜 하긴요.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했는데 예?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급등한 이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재밌어요.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한 이유가 저는 일부러 회원들한테 뭐 이런 거 그 시황 뉴스 이런 거 보여드릴 때 항상 똑같은 데 거를 보여드려요. 왜냐면 언론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랑 똑같죠? 이제 글씨가 언제 거예요? 자, 오늘 아침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욕 마감 시황인데 아까 그 PPI 있죠? PPI가 예상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증시가 올라왔대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잠깐만요. 월마 잠깐 이 기사가 수정된 것 같아. 잠깐만요. 밑에 보세요. 여기 자, 다시 갖고 왔어요. 여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굵은색 글씨로 미국 증시가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소매 업체들의 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아까 5월달에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소매 업체들이 시장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앞으로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 그래갖고 폭락했다 그랬죠. 특히 월마트는 뭐라고 그래요? 아까 5월달이니까 그 2분기 아니에요? 2분기 때 뭐라고 했겠어요? 3분기에 저희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 소리 했겠죠? 그래서 3분기가 되니까 딱 뭐라고 그래요? 월마트는 3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하고 연간 전망치를 상향했다. 그럼 뭐예요? 예. 개인들 뒤통수 맞은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자 9번 찍어주시고. 이해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은 종목보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시간 지나니까 얘기 바뀌죠? 내가 나중에 이거 바뀔 거라 그랬잖아요. 예? 이런 걸 딱 보시면은 소름이 돋으셔야 돼요. 내가 버티길 잘했구나 이러면서. 월마트 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월마트 이때 뭐 그냥 세상 끝난 것처럼 그죠? 폭락했던 월마트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장중에 8%까지 급등했거든요. 자, 5월달에 다이빙 할 때가 어디예요? 개파락하면서 다이빙 했죠? 그죠? 지금 어디 있어요? 다 메꾸고 오히려 그 이상 올라갔어요. 장난친 거예요. 월마트를 폭락시키면 그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전 세계에서 주식하는 사람들 월마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월마트가 폭락했대요. 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랑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매업체가 부진해서 경제가 망할 거래요. 그럼 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본보기로 때린 거예요. 본보기로. 시간 여행이가 어때요?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 앞으로 이제 수많은 거짓말들이 밝혀지겠죠.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또 속아요. 네. 알고 계세요? 네. 이 얘기를 또 너무 오래 하면은 눌리목 얘기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길 힘들었지만 종목 안 버리고 참고 힘내셨죠, 그죠? 여태까지 걸어오신 그 길이 맞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 5월달에 막 폭락하고 막 이럴 때 있죠. 이때 재방송 듣는 사람들이 한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듣고 있었다. 그럼 지금 30명 남았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인터넷 이제 유튜브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한 100명, 150명씩 들어왔거든요. 한 채널에 실시간 방송할 때. 근데 지금은 현재 50명도 안 돼요. 이따 뭐 녹화 방송은 보시겠지만, 그죠? 네. 3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3분의 1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3분의 1이라도 남은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겠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월마트를 때려버리니 다 속죠. 안 속았겠어요. 그래 놓고 다우지수가 현재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월마트 갖고 난리지길 때가 언제였겠어요?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월마트 갖고 난리질 때가 딱 여기요. 정확하게 요 지점. 지금은 여기. 아까 월마트 주식이랑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하세요. 개인들 다 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걸어오신 그 길이 맞으니까 힘드셨겠지만, 그죠? 네. 앞으로도 이제 힘든 일 많을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좋은 일도 많겠지만 앞으로 또 중간중간에 흔들 거예요. 네. 그 웃으면서 때로는 울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죠. 성공 투자의 지름길은 없어요. 그냥 직진하는 게 그게 지름길이에요. 막 잔머리 쓰면서 우회하려고 하죠. 네. 그러면 저 잘못되는 거죠.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얘기 드렸고 이제 원전 관련주 이제 눌림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0분이 다 됐네요. 종목 몇 개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 금방 가요, 그죠? 네. 자, 잠깐만요. 보시면 눌림목 얘기 어떻게 재밌으세요? 재밌으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건 좀 찍어주셔야 돼. 왜냐면은 재미없다 그러면은 내 딴 거 해야죠. 네. 시청자 반응이 안 좋으면 그죠? 네. 시청자 반응 보면서 해야지, 그죠? 네. 괜찮으세요? 네. 아니 강의가 뭐 훌륭했다, 강의를 참 잘한다 그 뜻이 아니고 네. 듣기에 괜찮으시냐고 네. 그거 물어봐. 많이 찍으시네. 네, 오케이. 그럼 당분간 열심히 할게요. 이번 주까지는 눌림목 얘기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까지 일단 열심히 하고 금요일날은 좀 다른 얘기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네, 좀 어렵죠? 네. 왜 어렵게 여기 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어렵냐면 다른 전문가들하고 약간 설명하는 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뭐 저보다 더 설명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차트 설명하는 게 약간 달라요. 네.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 저는 차트에 보조지표가 없어요. 네. 보조지표 쓰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되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쓰고 싶으면 쓰는 거죠. 네. 그거를 또 잘 활용하는 분들은 또 잘 하거든요. 네. 저는 약간 좀 다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이제 설명하는 게 좀 달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실력 이런 걸 떠나서 설명하는 게 약간 달라요. 너무 쉬운 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가요. 듣다 보면. 자, 오늘은 이제 원전 얘기해 봅시다. 원전 테마주. 원전 테마주들이 지금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이란다. 옛날에 얘기 많이 했던 거 위주로 얘기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최근에 이틀 동안 눌림목 얘기했는데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한전기술인데 한전기술이 이제 그 작년에 그죠? 네. 대장이었어요. 작년에 그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네. 한 만원대에서 한 7,000원, 8,000원 있다가 11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1년도 안 돼가지고. 자, 보자고요.
최근에 요게 상한가 한번 튀어나왔죠. 이게 11월 1일날 그죠? 상한가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자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이제 최근에 며칠 동안 이거 강의했으니까 이제 대답을 빨리빨리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눌림목일까요? 1번 아닌 것 같다. 4번 찍으시고, 이런 질문을 할 때는 항상 거래량 확인하고 위치 확인하고, 그죠? 네. 고점 대비 기간도 좀 확인해보고, 처음에 확인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거래량,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쯤에 있느냐, 낙폭과대에 놓여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좀 회복을 시켜놨느냐, 신고가 임박했느냐, 그리고 만약에 많이 떨어진 주식이라면 고점 대비 현재 시간은 얼마나 지났느냐. 눌림목으로 보이십니까? 아닌 걸로 보이십니까? 네. 눌림목으로 보이세요? 예, 눌림목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눌림목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눌림목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보세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는 분이 계시니까 네, 쉽게 더 얘기해 볼게요. 주가가 자 요렇게 떨어질 때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가가 요렇게 떨어질 때 거래가 줄거나 없죠. 그죠?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으면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누구한테? 물린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 제가 한정기술 물렸는데 이놈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좀 봐주세요. 종목 진단 좀 해주세요. 무료 방송에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대부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네, 지금 거래 없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그 말이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말이거든.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말이 반은 맞다 이랬죠. 예, 맞는 얘기 해볼게요. 맞다는 쪽에. 예, 거래 주가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없으면 괜찮긴 한 게 맞는데, 세력이 팔고 나서 나갔기 때문에 거래 없이 떨어지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근데 아무튼 원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거래가 이렇게 줄어요. 여기를 보지 말고 거래가 줄어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자, 대답해 보세요. 거래가 줄어들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1번, 아니다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4번. 이거 좀 찍어보세요. 상식적으로 머리 회전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죠? 맞죠? 그죠? 왜냐면 거래가 없으니까 자꾸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9월 달에 주가가 급락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여기 한정기술을 봐도 거래량이 없어요. 그럼 세력이 팔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래가 별로 없는데 주가가 여기가 8만 원이었는데 세상에 4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40% 넘게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대량 거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이거예요. 맨날 그냥 언론에서 망한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파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 거래량이 한 100주밖에 없다고 칠게요. 근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건 저마한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파는 사람이 하한가라도 팔겠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없으면 저마한가지 뭐.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격 결정은 수요와 공급이니까. 근데 눌림목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래가 줄어드는데 주가가 안 떨어져요.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오늘은 이제 급등 나왔으니까 거래가 든 거고, 어제까지 보시라요. 아니,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은 여기처럼 빠져야죠. 그죠? 근데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감히 떨어지기는커녕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주식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의문을 가지시면 돼요. 의문을. 자꾸 뭘 맞추려고 하지 말고 호기심, 의심 이런 걸 가져보시라고. 이거 왜 이러지? 왜 안 떨어져? 그죠? 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한정으로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눌림목의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주가가 안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건 둘째치고 일단 안 떨어지고요. 저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고점도 안 높아져요, 잘. 근데 저점이 높아져요. 근데 여기는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죠. 네. 일반적인 하락이 나올 때는. 네. 이거를 잘 생각해서 보시면 돼요. 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보통은 눌림목 강의를 그렇게 안 하죠. 네. 이런 게 눌림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우리 방에서 옛날에 여기서 샀거든요. 이거. 여기 샀어요. 아, 진짜예요. 하도 오래전에 산 거라서 자랑도 안 하는데 이 당시에 이게 보세요. 이게 눌림목이었거든요. 왜 눌림목이었어요? 그 여기쯤 샀어요. 여기서 17,000원, 18,000원 여기서. 왜 눌림목이죠? 아니 들었다가 그죠? 눌렀잖아요. 지그시. 근데 거래량 이렇게 줄잖아요. 이렇게 주는데 자 고점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안 높아지죠? 그죠? 근데 저점은 높아지잖아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포인트는 고점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저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저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선생님 제가 오늘 무슨 종목 물렸는데 제 거 좀 봐주세요. 그래갖고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응? 이런 걸 봐야지. 이게 눌림목. 에너지를 모으고 있잖아요. 쫙 모으고 있다가 이게 여기서 왔다니까 진짜. 그리고 작년에 여기서 LH 사태 터졌잖아요. LH. 그래가지고 막 민심이 막 이반됐잖아요. 보수가 혹시라도 정권 잡을까봐 올라간 거예요. 날랐죠, 그죠? 이랬어요. 눌림목의 기본은 이거예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원자력 관련된 이 눌림목 얘기는 내일까지 해드릴게요. 지금 추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요. 원래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잘 보세요.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눌림목이 있어요. 99%는 눌림목이 있어요. 없다. 그러면 올라오다가 중간에 만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99%까지는 아니고 98%는 눌림목이 있어요. 100개 중에 2개 빼고는 거의 눌림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급작스레 올라오는 거 빼고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이게 조정을 끝내놓고서 이미 차트를 보시면 이거예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작년 말에 고점 찍고 많이 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다시 살짝 늘어나면서 여기를 우상향으로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끝내고 나 이제 다시 가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우 충분히 쉬었다 이러면서 이제 가야지 막 그러고 있는데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어쩌고 저쩌고 울트라 스텝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폭락시킨 거예요. 정신없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이제 해보려고 눌림목을 어제 그 얘기했었죠. 눌림목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끌려 내려왔다고. 어제 그 얘기 드렸죠. 어제는 히스토리 갖고 얘기했죠. 여기도 있는 거예요. 다 끝난 거라니까 이게 하락 추세인데 여기를 벗어났다니까요. 실제 거래도 있었고 만들어 보려고 하다 끌려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더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선을 연장을 해보면 돼요. 이게 하락 추세 저항선이었잖아요. 저항선. 그죠? 이 선을 연장을 하면 이렇게 길게 늘렸어요. 밑에 건 이제 지우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끌려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끌려 내려왔는데 자 보니까 어때요? 똑같이 쭉 선을 그으면 여기잖아요. 대충 여기 여기쯤에서 지지 반등 나오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 빨간색 선을 돌파해서 눌림목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끌려 내려왔죠? 다시 거래가 왕창 들어오면서 이 위에다 얹어놓은 이 빨간색 선이 있죠? 요거.
요 선 위를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뭐예요? 나 다시 갈 거야. 나 안 죽었어. 나 갈 거야. 올려놓은 거예요. 원정 테마주가 끝났다고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하면서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거 반드시 간다. 그거하고 이거 끝났다. 이건 이제 끝났다. 그 두 가지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날고기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말 함부로 하면은 안 됩니다. 네. 여기는 진짜 분명히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허다해요. 더 갈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그냥 급락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런 말은 함부로 하지 마요. 장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나빠도 그냥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비관론자들을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혼자 그러면 되는데 막 동네방네 막 떠들고 댕겨요. 네. 환자들 같아요, 환자들. 그 정신병자들 보면 왜 혼자서 막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네, 혼잣말 하면서. 비관론자들이 그래요.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비관론자들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방법 자체가 틀렸거든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지 겁만 주는 거, 겁만, 공포만 망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비관론자도 가끔씩 올라가는 거 맞을 때 있어요. 떨어지는 거 맞을 때도 있고. 잘 못 맞히긴 하는데 맞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방법 자체가 틀려서 싫어하는 거예요. 자, 함정기술 말고 한신기계. 이제 좀 눌림목이 좀 보기 쉬우실 것 같은데 좀 보이셔야 돼요. 이게 3일째 강의이기 때문에. 자, 눌림목으로 보여요. 1번 아니다 4번. 네. 이젠 바로 딱 보자마자 눈치를 탁 채셔야 돼요. 물론 이제 더 많이 갈고 닦으셔야 되지만 눌림목을 완전히 습득하려면 몇 년 걸려요. 네. 저는 이제 그 시간을 좀 줄여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눌림목이죠, 뭐. 아주 좋아요. 네. 사실한 얘기 아니에요. 여기 급등할 때 보니까 어때요? 눌림목이잖아. 여기 급등할 때 뭐 있어요? 밑에 눌림목이잖아. 바닥에서 나오는 눌림목은 되게 초라해 보여요. 여기 시작할 때 눌림목이죠. 이게 한정기술 올라가기 전에 들었다 놨다 했죠? 한신기가 여기서 그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량거래 터뜨려서 고점 쌍봉 찍고 쉬었죠. 올해 초에 선거 전에 들었다 놨다 했잖아. 이게 눌림목이에요. 진짜 바닥 눌림목은 이거하고 이거예요. 근데 이게 비싸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근데 지금 한신기계를 지금 사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 저는 무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로 위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누르면 약간 누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더 헷갈리게 해드릴게요. 얘기했어요. 헷갈리게 해드린다고. 그런데 만약에 사신 분이면 파는 게 아니죠. 왜요? 거래가 줄어들다가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들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나 여기서 사서 물렸어요. 손실인데 어떡하죠? 버텨야죠. 올 때까지. 그죠? 자, 여기서 좀 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알아서 하시는데 굳이 뭐 그죠? 네, 급하게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 사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적어주시고. 네. 난 무료 추천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방 보유 종목도 아니고. 이해되셨죠? 네. 하여튼 뭐 눌림목은 뭐 잘 만들어놨어요. 네. 힌트 드린 것도 아니고. 말을 왜 이렇게 하냐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뒤늦게 들어와서 방송을 지금 8시 10분부터 했는데 좀 전에 들어와갖고 한신기계 추천하나 보다. 그래서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저기 막 샀다가 또 날벼락 맞을까봐 걱정돼가지고. 공부하세요. 네, 하셨죠? 네. 그리고 시간이 또 9시가 다 됐네요. 내일 한번 더 할까요? 괜찮으면 1번 찍어주시고. 네. 종목 딱 2개밖에 얘기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딱 2개 얘기했네. 할 거 많은데. 눌림목을 만들다가 무너져 내린 삼형엠텍, 그죠? 네.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무너져버린 우진. 눌림목인지 아닌지 약간 아리까리하시죠? 네. 눌림목의 원조 보송 파워텍. 이게 눌림목의 원조인 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죠? 비행기 타고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그때 바라카 원전 수출했잖아요, 그죠? 그때 원조가 이거였어요. 보송 파워텍. 상한가 치면서 크리스마스 며칠 앞두고 그죠? 이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죠. 난 진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명박 대통령을 개인적으로는 싫어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최고였어요. 최고였다니까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냥 어디만 가면 그냥 그분이 또 사업하신 분이라서 또 건설 쪽이 약간 좀 아시죠? 여자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건설 쪽이 그분이 현대건설 사장하고 막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건설 쪽이 약간 말이 좀 세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좀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좀 과장 같은 게 좀 있고 막 그래요. 좀 세요 말이.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할 때 이런 걸 잘했다고요. 테마주 얼마나 잘 갔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 아무튼 그때 1,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금방 7,000원 갔어요. 한 달 만에. 그죠? 이게 원조였어요. 이게. 중간에 저기 반기문 씨 테마주로 갔었지만. 네. 근데 지금 바닥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씨앗씨앗이면서 그죠? 네. 이제 에너토크는 이제 무슨 병든 저기 조루독감 걸린 닭같이 생겼어 지금. 반등이야 나오겠지만 다른 거에 비하면 조루독감 걸린 닭처럼 생겼다니까요 지금. 졸고 있어요 지금. 상대적으로.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내일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 뭐 G2 파워 이런 거. 차트 좋아 보이죠, 그죠? 네, G2 파워 이런 것들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까 이제 추가 설명을 좀 다른 걸 좀 해드리느라고 네, 못했으니까 이거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은 뭐 시황 얘기 또 내일 맞춰갖고 시황 얘기해 드리고 또 바로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목 얘기는 눌림목 이제 좀 많이 알고 싶고 공부 좀 잘하고 싶으시죠? 그럼 눌림목은요 공부를 잘하려면 방법이 이거예요. 일단 기본을 정확하게 기본 원리 있죠?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원리는 금방 가르쳐요. 원리 얘기하는데 뭐 오래 걸리겠어요? 그치? 중요한 거는 원리를 알고 심플해요. 원리는 진리와 원리는 원래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응?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응용. 응용이 문제예요. 응용. 그걸 응용해서 이제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면 응용 활용하는데 많이 보고 많이 겪어보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네.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눌림목이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운데 오래 걸리는 이유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매매해 보시면 알아요. 많이 수익도 내보고 또 눌림목인 줄 알았더니 또 아닌 것도 한번 당해도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다르죠. 저도 처음에 주식할 때 눌림목 강의를 누가 저한테 눌림목 얘기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생바닥에서 이거를 배운 거거든요. 네, 생바닥에서. 얼마나 얻어 터졌겠어요, 그죠? 네. 진짜 많이 얻어 터졌거든요. 생으로 배웠으니까. 생으로 배우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저기 흔한 강의가 너무 많아갖고 이제 남들하고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눌림목을 잘하고 싶으시면 많이 원리를 빨리 깨닫고 많이 보시고 많이 해보시면 알아요.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저기 빈살만 그죠? 빈살만 온다고 그냥 아주 그냥 난리거든요. 지금 난리인데 아까 시간에서도 보니까 그죠? 뭐 건설 관련주들 있죠?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거 좀 보고 끝냅시다. 네, SY 뭐 수소 이거 뭐 덕시 나오지 오랜만에 상한가 돌았다 그죠? 제일연마 이건 아니 거래된 거. 아무튼 많이 갔어요. 범양건영도 5% 올라왔네. 자연광경 그렇죠. 다 그쪽 많이 갔어요. 동방성기는 거래량이 없고. 아무튼 이쪽 게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모듈러 주택 뭐 이런 것도 있고 같은데. 그래서 내일은 사우디 빈살만 뭐 그 네옴시티 관련주가 움직일 걸로 예상되는데 하나 당부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빈살만 테마주 사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조심하셔야 돼요. 네. 괜히 비싸게 사가지고 생고생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그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떠 있는 거 막 급등하고 있는 거 잡으시면은 안 돼요. 네옴시티 테마주 앞으로도 더 가겠지만 아침에 막 급등하고 있는 거 비싸게 추격매수 하시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내일 아침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 그런 얘기를 지금 김 실장님이 해주실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요. 최근에 뭐 이런 테마주 순환매 얘기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테마주 순환매도 눌림목하고 연관이 되는 얘기니까 들으시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눌림목 공부 왜 하냐면 순환매 타려고 하는 거거든요. 순환매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눌림목을 먼저 알아야 돼요. 눌림목이 뭔지 알아야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누르는지를 알죠. 그죠? 순환매가 보이거든요. 네. 자, 아무튼 이제 김 시장님도 방송 잘하시는지 요즘에 잘하시니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